가자 지구에서 현지 취재를 나섰던 기자가 KBS 무장 기자를 괴한들을 해 납치했어요? 납치를 했습니다. KBS 기자를 납치했어요? 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납치된 한국인 기자는 KBS 두바이 특파원인 용태영 기자입니다. 용 기자와 프랑스인 2명 등을 납치했습니다. بمعاقبتهم وملاحقة جميع من هم موجودين في البلد من رعايا أجانب وغيرهم من مستهدفي الأطراف. 그래서 그 KBS 기자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마 나중에 풀려났을 겁니다. 네. 다행이네요. 세계는 이들의 문제를 그냥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또는 뭐 아랍의 일 이런 식으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벌인 테러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9.11 테러가 있기 전까지 이 최악의 항공기 테러 사건으로 보통 얘기합니다. 바로 1970년 이른바 스카이잭 선데이 사건입니다. 예, 1970년 9월 6일 뭐 평상시와 다름없이 유럽 각지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비행기들이 있는데요. 이 비행기들이 갑자기 공중에서 납치됩니다. PFLP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게릴라 조직원이었던 사람을 석방을 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PFLP는 유럽 각지와 아시아에서 비슷한 노선을 무려 한 대도 아니고 4대를 납치합니다. 4대를 납치합니다. 와, 4대. 예. PFLP가 납치한 4대의 비행기는 모두 뉴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텔아비브를 떠나 비행 중인 이스라엘 항공기, 그리고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벨기에 브뤼셀에서 출발한 미국 항공기, 쭈리히에서 이륙한 스위스 항공기, 이렇게 4대였습니다. 하지만 PFLP는 항공 테러를 실행하는 도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뭐죠? 이스라엘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경우 수 때문에 PFLP가 테러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항공기에 사복경찰이 있었어요. 사복경찰이 테러범들을 제압합니다. 근데 납치범들이 비행기를 옮기거든요. 그 옮긴 곳이 혁명공항이라고 자신들이 이름 붙였던 요르단의 자르카라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또 3일 후에 이들은 다시 9월 9일이거든요. 이번에는 승객이 116명이 탄 영국 항공기를 딱 정해서 추가 납치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영국 굳이? 이 납치를 주도했던 그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영국에 잡혀 있어요? 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바로 납치를 주도했던 레일라 칼레드라는 여성입니다. 이분이 비행기를 납치를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칼레드가 9월 6일 날 납치를 했던 이스라엘 항공기 이게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영국한테 이제 교도소에 수감된 거죠. Concerning our demands and conditions, the release and the arrival to a safe place of our 3 prisoners in Switzerland in exchange for the Swiss hostages. The release of Comrade Layla Khaled and the martyr's body and their arrival to a safe place in exchange for the British hostages. 그러니까 이제 이 납치범들은 비행기를 여기에 강제로 착륙을 시킨 다음에
나흐루인 9월 11일에 미국과 스위스, 독일, 이스라엘 국적자들을 제외하고 인질들을 풀어줘요. 아 승객 중에 네. 아, 인재 교환을 하려고 한 그러니까 거네요. 우리 요구 사항만 들어주면 우리는 뭐 나쁘게 할 게 없다. 네. 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국민들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 국가에서 제일 먼저 이제 협상에 나선 나라는 영국과 스위스였어요. 예. 그런데 미국은 강경하거든요. 왜? 강경합니다. 그러면 협상의 주도권을 누가 있는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기자들을 모아놉니다. 그리고 보는 앞에서 비행기 세대를 동시에 폭파를 합니다. 와, 자기들이 영상을 납치한 한번 비행기를. 당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서울 것 같은데. 와, 근데 어떻게 비행기를 폭파할 시간이. 엄청나죠?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진짜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얼마나 압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나라가 있어요. 영국입니다. 영국은 폭파 다음 날인 9월 13일에 영국 BBC를 통해서 영국 인질에 대한 대가로 니네들이 원하는 그 칼레들을 설방할 거라고 무려 아랍어로 발표를 합니다. 와, 아랍어로? 네, 놀란 거죠. 아시마드 씨 근데 이 요르단에서 굳이 이렇게 저지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전쟁 때문에 요르단으로 온 난민들이 많아요. 많았고. 네, 그래서 그 요르단 인구 중에서 거의 그때 60% 이상 팔레스타인 사람. 60%요? 네. 진짜 많았네요. 와. 그냥 뭐 팔레스타인들이 대부분이네요. 그러면 요르단은. 그렇죠. 사실은요, 아랍 국가들 중에서도 팔레스타인과 요르단이 굉장히 친했어요. 그러니까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또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이 지역을 항상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차지해야겠다는 항상 그 꿈을 가지고 있었고, 팔레스타인은 요르단에서 거의 국민의 60%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왕을 계속적으로 위협하거든요. 네? 누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피에로가. 그리고 국왕 암살까지 시도합니다. 네, 무려 3번을 암살을 시도를 할 정도예요. 근데 왜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요? 요르단 입장에서는 참은 거죠. 그러니까 요르단이 참았어요. 어차피 이스라엘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더 큰 악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렇지, 거구나.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은 목표를 세우고 지체 없이 요르단 국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 결정적인 마지막 암살 계획이 비행기 납치를 벌이기 전 5일 전입니다. 9월 1일에 국왕의 차량 행렬에다가 총질을 하죠. 야, 와. 참 진짜. 네. 아니 뭐 국왕 암살 시도도 하고 비행기 납치도 하고 뭐 이 정도면은 국왕도 이제 참지 않겠네요. 그렇죠. 참지 못하는 겁니다. 이 비행기를 가지고 폭발을 하면서 문제는 국제사회가 비행기를 폭파한 이 테러범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국왕을 비난합니다. 저걸 왜 냅두냐? 왜 그 가만두냐. 네. 와 요르단 입장에서는 진짜 그러면서 이때 국왕이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리는데요. 바로 피에로를 대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자신의 천적이 된 피에로 전체를 요르단에서 쫓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이제 피할 수 없는 요르단과 피에로의 전면전이 시작되는데요. 이 전쟁을 우리가 검은 9월 사건이라고 합니다. 블랙 세프템버라고 불러요. 진짜 심각했군요. 진짜 심각했어요. 오, 깜짝 놀래 막 터졌나 보다 뭐가. 이때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벌어진 전투에서 최소 4,000에서 15,000명의 사상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친구였고 형제였다고 할 정도로 서로 좋아하던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로 총을 들이대니까 이거는 뭐 장난이 아니죠. 잡을 수 없네 이제. 그런데 피에로와 요르단의 전투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이게 단순하게 그냥 내전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다 들썩들썩합니다. 그래서 이 아랍 국가들이 급히 들어오죠. 급히 들어와서 이제 화해시키려고, 문제를 종지시키려고. 결국에는 전쟁은 끝나는데 피에로는 더 이상 요르단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레바논으로 가게 됩니다. 어쨌든 결국 피에로가 물러난 거네요. 그렇죠. 그때. 물러났죠. 이제 검은 9월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블랙 세프템버라고 그러는데요. 피에로가 암만에서 쫓겨나는 치욕적인 결과를 맞게 되고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복수할 것 같아. 그렇죠.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당했으면 차라리 그렇죠? 같은 아랍 네, 민족한테. 같은 아랍이고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내가 아랍한테 이렇게 당할 수 있느냐라는 이 분노가 엄청납니다. 예. 그러면서 정확히 약 1년 후인 1971년 11월 달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한 호텔에서 아주 유명한 호텔입니다. 요르단 총리 와스피 아테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암살을 하면서 자신들이 검은 9월단이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피해 보복을 시작하는데요. 잘 기억해 두세요. 검은 9월단. 검은 9월. 네. 그리고 1970년에 요르단에서 항공기를 폭파했던 PFLP도 피에로와 마찬가지로 쫓겨납니다. 요르단에서. 근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더 이상 항공기 테러 같은 걸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1970년 이 항공기 폭파 작전을 주도했던 사람이 와디 하다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거기에 동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PFLP하고 갈라서요. 그럼 자기가 스스로 조직을 하나 만들어요. PFLP는 그대로 갖다 붙이고 작전단이라고, 작전부대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항공기 테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한 테러들을. 그래서 이제 1972년 5월 30일에 남자 3명이 이스라엘 로드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입국 수속을 밟던 도중에 이들이 갑자기 가지고 있던 바이올린 케이스에서 이것을 꺼냅니다. 바이올린 케이스에서요? 총. 그러면서 테러를 또 일으켜요. 피해요? 잔인하죠. 왼쪽에 보이는 게 이 바이올린 케이스거든요. 거기에서 자동 소총을 숨겼던 겁니다. 네. AK. 오, 웬일이야. 무슨 저 악기 케이스에서. 그리고 이 사건으로 공항 이용객 26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80명이 크게 다쳤고요. 너무 참혹하다. 문제는 사망자 대부분이 뭐 군인도 아니에요. 성지 순례를 온 외국인 순례객이거나 모두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과 관계가 없는 평범한 민간인이었어요. 사장님 씨 근데 유럽에는 어떻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은 이제 공항 경비대에 향해서 총을 쐈고 한 사람은 승객들이 있는 곳으로 수류탄을 던지고 또 한 사람은 이제 활주로로 나가가지고 막 도착한 이제 이스라엘 항공기에서 내린 승객들 향해서도 총을 쏴가지고 많이들 죽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자세히 또 유럽에서 보도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눈여겨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PFLP가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습격했다는 거예요.
타겟을 정한 게 아니네요. 네, 당시 뭐 전대미문의 사건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엄청난 충격이죠. 네. 그런데 이것만 충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국제공항 테러범의 정체가 밝혀진 후 전 세계는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범인 중 한 명의 국적 때문인데요. 과연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저? 저는 사실 정답을 대충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정답하세요. 가시죠. 정답 한번 물어보세요. 가시죠. 근데 굉장히 놀라운 국적이기는 해요. 네. 정답 일본입니다. 정답 일본입니다. 아니 왜 일본이 갑자기 왜 나와? 일본이 정답. 1번 정답입니다. 일본이 여기서 왜 나와? 바이올린 케이스 든 게 일본 사람이었어요. 아 그럼 걔는 어떻게 섭외된 거예요?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이 범인 중 한 명은 이스라엘 경비대가 사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수류탄으로 자살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유일한 사람이 오카모토 고조입니다. 아니 왜 일본? 24살의 일본인. 심지어 어려. 네. 그럼 걔는 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네. 일본에도 피에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너무 얼마나 말이 안 놀랐겠어요. 아니 지원 씨가 당황할 정도면 이스라엘은 더 놀래죠. 넌 뭐야? 진짜. 그렇죠. 넌 왜? 예. 아니 그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무슨 그렇죠. 상황인지. 근데 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의혹은 수사 과정에서 풀리는데요. PFLP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냐면 일본엔 적군파가 있습니다. 적군파요? 적군은 들어봤는데 예, 적군 빨간 군대파. 아, 네. 적군파. 그런데 이 적군파는요, 1969년에 결성한 일본 좌파 테러 단체거든요. 폭력 제일주의를 주장하던 과격파였습니다. 그러면 왜 일본 적군파가 여기까지 왔느냐? 어떻게 아라까지 건너와서 PFLP하고 협력을 했을까? 당시 이 기존 적군파의 계보를 이어받아서 적군파의 여대장이라고 불리는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시게노부 후사코예요. 이 시게노부 후사코가 PFLP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여성은 어떤 인물인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궁금하다. 이 사진은 이 후사코가 2012년 옥중에서 출간한 에세이집의 표지인데요. 우리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요. 저기 왼쪽에 네, 말씀하신 시게노부 후사코 네, 이름이 써 있고 파레시나노 센조우카라 팔레스타인 전장에서라고 써 그렇죠. 있고요. 책 제목은 혁명의 계절이에요. 그렇죠. 네. 와, 규현 씨 일본어 몇 급이라 하셨죠? 3급인데요. 야, 대단한데요? 예. 그러니까 시게노부 후사코를 선봉으로 해서 일본 적군파가 해외에 동맹도 만들고 운동 거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바논에서 적군파 아랍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각종 국제 테러에 함께 참가를 해요. 그래서 이 72년 5월 발생한 이스라엘 국제공항 난사 사건이 이 적군파가 아랍과 동맹을 맺고 저지른 첫 번째 테러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 테러의 배후에 저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일본 적군파 지도자였으니까. 와, 진짜 무섭다. 그러면 테러 주범이었던 오카모토 고조가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뭐야? 환영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환영받고 있죠. 영웅 취급. 안 죽었어요? 아 잡혔다면서요? 잡혔는데 죽이진 않았죠. 그리고 심지어 풀어줬어요? 네. 에? 왜? 그러니까 1985년 5월 달에 PFLP가 포로 교환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오카모토 고조가 석방이 돼요. 대박이다. 지금 보신 사진이 바로 석방 직후 레바논에 도착해가지고 이 오카모토가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운동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그 모습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영웅이 됐구나. 네.